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제가 제이로드라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퇴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퇴사를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배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나가기 전엔 이러이러이러한 시그널을 보낸다입니다. 사장의 입장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으로서 직원이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하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내가 그 상황을 대비하거나 예측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 오늘 내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다 혹은 중개보조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런 부분이 나태했었었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을 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효율적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착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쵸? 독서를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나의 수준을 올리고 나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독서를 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옆에 타고 있으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내리라고 하겠죠. 당장 운전대에서 손 떼, 당장 차 세워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장 운전대에서 손 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짬나는 시간 동안에 책을 읽는 거예요. 요건 어때요? 괜찮죠? 왜요? 이거는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지하철 다니는 시간 동안에 게임하고 SNS 하는 것보단 내가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 게 나의 실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훨씬 좋은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개를 하다 보면 나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인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책을 봤다.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총 4가지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첫 번째는 바로 임장 가기를 싫어한다입니다. 대부분 주거용 임대차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대부분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그냥 이 집이에요. 저 집도 그냥 저 집이에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임장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물이 하나가 접수가 됐는데, 이 매물이 접수가 된 거를 그냥 그게 그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광고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손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물건을 처음 보고 브리핑을 합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기한 건 고객은 그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을 처음 본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처음 보는 집을 같이 가면서 물어봐요. 저 이거 물건 봤던 것 같아요? 안 봤던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상하게 처음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중개를 다년간 했고요. 그리고 그 다년간 하면서 수려한 말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봤다라는 느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중개인이 물건을 처음 봤고, 그리고 그 물건을 지금 고객한테 추천해 줬는데, 고객은 당연히 그 집을 계약할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계약하지 않고 집에 가요.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온 그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 요즘 간제비가 많아. 계약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친구가 곧 퇴사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퇴사 시그널인 거죠. 그러면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부동산 지금 가서 보나 나중에 가서 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부동산이에요. 지금 가서 보나 나중에 보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죠? 그 부동산 지금 가서 보나 나중에 보나 똑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여행지에 대해서
가봤던 친구가 소개해주는 것과 안 가보고 여행은 많이 다녀봤지만 거기를 안 가본 친구가 소개해주는 것과 어떤 게 더 확실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느껴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봤던 친구가 했던 말이 조금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말에 따라서 여행지에 대한 여행 계획이 바뀌더라고요. 중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내가 한 번 가봤던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말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본 사람은 확실하게 고객한테 어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계약의 확률이 남들보다 높아요. 한 끗 차이인데. 그래서 임장을 가기 싫어하는 행동은 곧 퇴사의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이라는 착각.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계약에 맞춰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죠. 계약을 잘해야 돈을 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있는 미팅을 할 때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계약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팅을 하려고 오후에 미팅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오후에 미팅이 있으니까 오전은 출근을 하지 않고 오후에 출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스케줄이 있어서 오전에 스케줄 다 했는데 오후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오후에는 그냥 퇴근해서 집에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종합병원이 되기도 해요. 그날따라 좀 아픈 경우들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내가 미팅을 하는 계약을 할 때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찍 퇴근해서 일하는 시간에 미팅하는 시간만 하면은 임장은 언제 가나요? 광고는 언제 올리나요? 물건 확보는 언제 하고요?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왜? 미팅할 때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은 나오기 어려울 거고 미팅만 하는 그 친구, 돈만을 위해서 미팅을 하니까 당연히 계약은 더더욱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분은 시간이 효율적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근태가 나빠진, 어떻게 보면 워라밸을 추구하는, 내가 일할 때는 빡 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계약의 목적을 두고 있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퇴사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주변에는 중개 부업처럼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중간에 딱 나와서 미팅만 하는데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퇴근 시간 이후에 쉬고만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일단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어서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 내가 미팅할 때만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순환, 또 다음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업력이 높으신 분들이겠죠. 아니면 두 번째의 경우는 퇴근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중개를 하는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중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맥을 여러 개 쌓기 위해서 모임을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중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쪽으로 쏟고 있는 거죠. 그냥 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하루의 루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쉬는 날에도 매일 하시는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김승호 회장님은요, 쉬는 날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메일을 확인한대요. 계정이 4개가 있는데 4개에 왔던 이메일들을 확인해서 답변해줄 건 답변해주고 삭제할 건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뉴스를 본다고 하세요.
약 20여 개의 언론사에서 올려준 뉴스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신문을 쫙 읽어 내려가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제 뉴스 혹은 경제에 대한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시황이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10개 정도 사이트가 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조금 느슨하게 이제부터 부동산 매물들을 서치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의 시세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어떤 매물이 새롭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하세요. 요게 체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리서치하고 수집하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김승호 회장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쉬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이게 하루에 루틴으로 잡혀 있는 것은 그만큼의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중개에서도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계약 하나의 포인트만 주고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 포인트에만 시간의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계약이 나오지 않고 퇴사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이 부분은 두 번째 끝났고요. 다음으로 효율적이라는 착각,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개 외 수입을 추구하기 시작한다입니다. 보통 한 1, 2년 정도 중개하시다 보면은 중개가 굉장히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재적인 니즈가 있는데요. 그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업을 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업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업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와 부가 바뀌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업이 중개이고 부업이 무언가 다른 일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업을 그냥 말 그대로 부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내가 여기다 시간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커지거든요. 점점 더. 부업이 당연하죠. 시급으로만 받아도 내가 많은 시간에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버니까요.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전대차 많이 돌리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다양한데 어쨌거나 부업이 주업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시작하거나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번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퇴사의 시그널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중개 잘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사무소 오픈해놓고 손가락만 빨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손가락만 빨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중개로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해보고 안 됐을 때 회피를 해야 되는데 부수입을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개를 조금만 해보다 안 되면 바로 부수입으로 회피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전대차를 돌리는 게 거기서 수입이 한 50만원, 100만원, 한 150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갑자기 전대차 한 20개, 100개 돌리면 훨씬 더 많은 큰 돈을 벌겠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벌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전대차만 전문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중개하는 업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업 쪽으로 사람이 쏠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업을 직원이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부인지 주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현재는 부라 하더라도 미래의 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절대 그거는 퇴사의 시그널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효율적이라는 착각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허세충이 된다 이겁니다. 허세충이 된다고요. 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금 떼고 10억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죠. 그쵸? 그냥 엄청 좋다고 말로만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하늘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좋을 겁니다. 사실 그때는요, 내 집 앞에 누가 똥을 싸놔도요, 기분 좋게 허허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누가 똥을 싸놨네. 그냥 치워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니까요. 로또에 당첨된 10억이라는 돈은요, 운입니다.
엄청나게 큰 행운이 들어왔는데요. 이 운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큰 운이 들어온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중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직원이 원래 한 주거 전월세로 한 100만 원대 매출을 꼬박꼬박 하는 직원이었는데요. 이 직원이 어느 순간 갑자기 1000만 원대 매출을 치게 된 거예요. 한 건만에요. 그리고 그게 계약이 잘 돼가지고 보수까지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하해줬죠. 와, 대박. 야, 1000만 원짜리 했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다들 축하해줬고 사무실에 있는 나머지 직원들도 그 사람을 엄청 칭찬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깨가 들썩, 뿜뿜 했겠죠.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엄청난 행운이 들어왔죠. 근데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1000만 원대 보수를 줄 물건들을 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이 친구가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더 다음 계약이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의 현실을 자각하면서 메타인지가 되면서 나는 100만 원대의 물건들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 계속 그것만 해야겠다. 일단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1000만 원대 매출이 큰 운으로 들어왔지만 그 운 때문에 중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 1000만 원대 물건만 자꾸 치고 싶은 거예요. 100만 원대 물건 손님들은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건 손님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요. 그냥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세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해라고 막 그냥 열심히 브리핑하고 고객을 열심히 설득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약간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느 고객이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1000만 원대 고객한테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계약이 연장해서 나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1000만 원 매출 나오는 거 그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거 나온다고 계약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 잘 쌓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란 큰 운이 들어왔으면 그 운을 다룰 수 있는 실력도 같이 쌓아야 되는데 이 실력은 안 쌓는다는 게 문제죠.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운과 실력을 구분해야 된다는 내용. 내가 큰 운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 이거는 퇴사의 시그널이 됩니다. 왜? 실력을 쌓기 위한 교육을 계속 해준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태까지 큰 매출 친 친구들 중에 그거에 실력이 쌓이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이 퇴사했거든요. 저희 제이로이드에서는 그랬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총 4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어때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 4가지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인지는 되시죠? 혹시나 여러분들의 직원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나태하구나.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퇴사하기 전에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있는데 그 공통적인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효율적이라는 착각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임장을 가기 싫어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착각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개 외 수입이 주수입원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허세충이 된다. 요거 4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